안녕하세요. 오늘 갑상선 초음파랑 또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리 받은 자료들, 뭐 병원 블로그나 학회 권고안 같은 건 쭉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혹이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꼭 필요한 정보들 중심으로요. 네, 이게 또 요즘 초음파가 워낙 좋아져서요. 예전엔 잘 몰랐을 아주 작은 결절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결절이 발견됐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학회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갑상선 초음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검사인가요? 갑상선 초음파는 말 그대로 목 안에 있는 갑상선 상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검사요? 네. 이걸로 이제 결절이나 물혹 같은 낭종, 아니면 갑상선 염증, 더 나아가서는 암 가능성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잔류에 나온 그 병원 설명처럼 혹의 크기나 모양은 기본이고요. 그 안에 혈류가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검사 과정 자체는 되게 간단한 편이죠. 제가 알기론 목에 젤 바르고 그냥 이렇게 쓱 문지르는 걸로. 네, 맞아요. 젤 바르고 이제 탐촉자라는 기구를 대고 보는 거죠. 시간도 한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고요. 특별히 뭐 금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준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목걸이 같은 장신구 정도만 빼면 되고요. 요즘은 장비도 되게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삼성 RS85 같은 최신 장비들은요. 정말 아주 가느다란 그 미세 혈관 혈류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런 기술 발전 때문에 더 작은 결절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잘 평가하는 기준이 더 중요해진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준도 같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럼 발견된 결절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그 대한갑상선학회 권고안 이게 핵심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권고안을 보면 결국 초음파 소견이 악성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거의 결정적이에요. 초음파 소견이요? 네, 예를 들어서 결절 안에 아주 작은 석회화, 미세 석회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는지, 네. 또 모양이 뾰족하거나 키가 큰 모양인지, 경계는 좀 울퉁불퉁 불규칙한지, 그리고 초음파 영상에서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걸 종합해서 판단하는군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KTI 라드스라고 초음파 소견만으로 악성 위험도를 딱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고위험이다, 중간 위험이다, 저위험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 KTI 라드스요? 그럼 이 위험도 분류가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종합합니다. 결절 크기랑 방금 말씀드린 KTI 라드스 등급 이 두 가지를 보고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조직 검사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치무빙 검사, FNA라고 하죠. 가는 바늘로 세포를 좀 뽑아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조직 자체를 얻는 중심 바늘 생검, CMB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초음파에서 딱 봤을 때 고위험 결절이다 싶으면 크기가 1cm만 넘어도 FNA 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그 FNA 검사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하나요? 베데스다 시스템, 이런 걸 쓴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베데스다 시스템. 그건 FNA로 얻은 세포 검사 결과를 이제 6단계로 나누는 국제적인 분류 체계인데요. 6단계나요? 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중요한 건 결과가 크게 보면 양성, 악성, 그리고 미결정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미결정이요? 네, 말 그대로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죠.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거나 여포 종양 의심, 악성 의심 이런 범주들이 있어요. 각 단계별로 실제 암일 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법도 다 다르겠네요.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요? 양성 결절은 대부분은 당장 뭘 하진 않아요. 그냥 지켜봅니다. 아, 지켜보는군요. 네. 이것도 초음파 소견상 위험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그 정도 간격으로 다시 초음파를 보면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커지거나 모양이 나빠지면 네, 그러면 다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좀 더 자주 관찰하거나 그렇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좀 애매했던 그 미결정 결절은 어떻게 하나요?
아, 그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FNA 검사를 다시 해보기도 하고요. 다시요? 네. 아니면 요즘엔 BRAF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 검사, 이걸 분자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데 이걸 추가로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요? 네. 다만 이 검사는 아직 해석의 여지라던가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는 아예 그냥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바로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초음파로 계속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정말 환자분의 상태나 선호도에 맞춰서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악성으로 진단되면 이건 뭐 당연히 수술이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모든 악성 결절을 다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고 주변으로 퍼지거나 림프절 전이 같은 게 없는 소위 저위형 미세 유두암의 경우에는요. 네. 바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라는 걸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감시요? 수술 안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한테서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냥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혹 크기나 주변 림프절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지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는 방식이에요. 와, 암인데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갑상선암 중에서도 유도암이 진행이 매우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건 이제 양성결절인데 크기가 너무 커서 목이 불편하거나 겉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때 고려하는 건데요. 네. 혹이 주로 물 성분인 낭종이면 거기에 에탄올을 주입해서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 있고요. 혹이 단단한 고형결절이면 고주파나 레이저 열로 혹을 태워서 없애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 외에 또 고려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위험 요인 같은 거라면 어릴 때 방사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용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그 블로그 자료에 보니까 종합검진 패키지 가격이 있던데 이게 갑상선 초음파 단독 비용은 아니죠? 네. 그건 아마 특정 시기에 진행했던 이벤트성 종합검진 패키지 가격일 거예요. 여러 검사가 묶여 있는 거라 갑상선 초음파 하나만의 비용으로 보긴 어렵고요. 그렇죠. 실제 초음파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고 또 검사보험 적용 여부나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요. 이건 직접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게 맞겠네요. 비용은 참고만 하는 걸로.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자, 오늘 갑상선 초음파란 결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쭉 짚어봤네요. 네,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갑상선 결절 평가는 초음파 검사가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 그리고 KT-RI-레드S랑 베데스다 시스템 같은 분류 체계가 진단과 관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치료법도 단순히 그냥 지켜보는 것부터 수술, 비수술적 치료, 심지어 저위험암의 경우에는 적극적 감시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검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정기검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께요. 네. 이제 초음파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아주 작은 결절까지 다 찾아내는 시대잖아요. 이런 조기 발견이 주는 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쩌면 이게 불필요한 걱정이나 또 과잉 진단,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아까 말한 저위험암에 대한 적극적 감시 같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조기 발견의 가치와 또 과잉 대응의 위험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